일론 머스크 이 이름 아시죠? 3년 뒤 2029년 이 사람의 테슬라 로봇이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일자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로봇의 두뇌가 되고 50대, 60대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일자리가 모두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5070세대를 위한 쉬운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경제 채널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 로봇 시대에 살아남는 황금 투자 전략 3가지와 중장년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일론 머스크가 우리 5070세대와 직접 상관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동네가 참 조용해졌습니다. 옛날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골목마다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점대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2명이 아이 1명도 제대로 안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면 30년, 4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에 가보면 벌써 느껴지실 겁니다.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동네는 썰렁하고 문 닫은 가게만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릴 사람, 병원에서 환자 돌볼 사람, 식당에서 요리하고 서빙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사람 구하는 거다. 월급을 올려도 복지를 늘려도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로봇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중장년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대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지금 머스크가 정말 힘을 쏟는 분야는 사람 모양의 로봇입니다. 이름은 테슬라봇 옵티머스라고 부르죠. 이 로봇은 사람처럼 2다리로 걷고 상자를 나르고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심부름도 하고 나중에는 집에서 설거지까지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을 2027년 전후로 본격 판매하겠다고 말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목표로 한다고 하죠. 여기서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1명을 뽑으면 1년 인건비가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로봇을 3천만 원 주고 한 번 사면 고장만 없으면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로봇은 야근 수당도 없고 휴가도 안 가고 주말도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밤새워 일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군침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1명 월급 줄 바에야 로봇 1대 사자. 이런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대, 60대 투자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테슬라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걸 누가 만드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완전 자동화 공장은 결국 한국의 반도체와 부품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이 꼭 필요한 나라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사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스크의 로봇과 기술이 또 필요해지는 묘한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예전엔 용접공, 도장공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팔이 번쩍번쩍 움직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거의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완성됩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무인 계산대가 계산을 하고 일부 매장은 로봇이 커피를 타서 건네줍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죠.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 일자리의 3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개 일자리 중 3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우리 50대, 60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용접만 해온 55살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인력을 줄여야 한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셨다. 평생 한 우물만 파온 분입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휴일에도 불려나와 일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 달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새 기술을 배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겨우 다루는데 인공지능 코딩을 배우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집에는 아직 대학 다니는 자녀가 있고 갚아야 할 주택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조업, 물류 콜센터 사무직까지 수많은 40대, 50대, 60대가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하던 분들은 자동 분류 기계와 물류 로봇에게 자리를 넘기고 있고 고객센터 상담원은 인공지능 챗봇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엑셀로 숫자 정리하던 일, 간단한 보고서 쓰던 일도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보다 기계를 쓰는 게 훨씬 싸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러다 보니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로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봇을 많이 써서 사람 일자리를 줄이는 회사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생활비는 국가가 책임지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5천만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면 1년에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실적으로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소수의 테크 부자들이 다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함께 나눌 것인가?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로봇이 일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된다. 말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50대, 60대 눈앞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중장년 세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봇이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봇의 가장 큰 약점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진짜 공감, 진짜 정은 쉽게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계속 중요해집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은 앞으로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창의적인 분야입니다. 요리사, 디자이너, 작가, 영상 크리에이터, 문화예술 분야는 로봇이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표현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배우기 정말 쉽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컴퓨터 영상, 편집, 엑셀, 주식, 부동산, 심지어 코딩까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유튜버가 되신 분들도 있고 80대의 스마트폰 처음 배우고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는 기본인 분들도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아느냐, 못지않게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지역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서 만난 인연이 나중에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로봇 시대. 우리 5070세대는 어디에 투자해야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황금 투자처는 너무 뻔하지만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가 모두 이런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투자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 ETF, 즉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ETF에 투자하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나눠 담는 효과가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교육입니다.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오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직업 교육회사, 교육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 디지털 교육, 은퇴 후 커리어 교육 같은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와 실버 산업입니다. 인구는 줄어도 노인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 실버타운 방문, 간호서비스, 건강관리 앱, 노인 맞춤형 식품과 운동 서비스 같은 분야가 유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자리만 더 좋아지고 나쁜 자리는 더 나빠지는 양극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리 많고 교육 환경 좋고 교통 편한 곳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자리도 없고 젊은 층도 빠져나가는 지방 소도시는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 요구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부가 소수에게만 가지 않도록 재분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봇세든 기본소득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손봐야 합니다. 암기와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는 로봇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동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교육, 전직 지원,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가 없으면 사회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년 뒤 2029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로봇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 말이 처음 들을 땐 과장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5070세대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봇이 못하는 영역에 집중하고 평생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고 변화의 방향에 맞춰 투자한다면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5.1 쇼크, IMF 외환 위기까지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 부모님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봇 시대에 진짜 뜨는 직업 베스트 10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5070세대를 위한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